댄스 강의를 맡은 루비 디렉터 강혜정입니다. 오늘 제가요, 유산아를 만나고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주부였어요.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주부였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던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고 몸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목과 어깨와 이렇게 머리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처음엔 이 병명도 몰랐었거든요. 이걸 좀 나아보자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어요. 경락도 해보고 준하도 받아보고 타사 해독도 해보고요. 요가도 해보고 매선침도 맞아봤어요. 매선침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한의원에서 맞는 침인데 침 대신에 수술 의료실 그거 녹는 수술실을 몸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녹는 동안 좀 통증이 좀 덜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시도해 봤었는데 사실 그렇게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서 비움과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보험회사의 FC민드 비서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스폰서님께서 해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제품인지 물어보니까 유산아 제품으로 해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옆에 있던 동갑인 FC 이제 친구가 자기가 유산아 제품 들어봤다고 자기 친구가 제품 먹고 있는데 제품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희 이제 스폰서님은 제가 사업을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다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해독 제품이 그러니까 비움 체험 프로그램이 제가 좋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몸이 너무 아픈 상태였었고 스폰서님께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 스폰서님 가이드를 받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체험하고 나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제품이 정말 좋아서 그런지 조금 통증이 조절이 되는 거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소비자 가입을 하고 1년 정도 제품을 소비를 하면서 소비자로 지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사업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 듣고 여기 오셨죠. 그죠? 저도 이제 제품을 계속 이제 먹다 보니까, 소비자를 먹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소비를 하고 있으니 캐시백을 받아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한 번에 나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분 있으세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는 절대 못해요. 저는 사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물건을 팔거나 그런 거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는 다단계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좀 심한 편이었었어요. 근데 제품은 너무 좋은 걸 알지만 사업까지는 제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듣다 보니 저의 귀가 조금씩 열렸고 제품이 너무나도 좋은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좀 캐시백을 받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제품을 공짜로 먹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알리면 괜찮겠다. 이 정도 제품, 이 정도 퀄리티면은 내가 제품을 전달해도 욕은 들어먹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시점이기 때문에 제품을 공짜로 먹는 부분이 조금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회원에서 사업자 회원 BC로 새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렇죠. 제가 조금이라도 알리려면 알아야지 알리니까 홈미팅을 한번 가보지 않을래라는 제안에 그럼 제가 알아야지 알리니까 회사나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참석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홈미팅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편견에 쌓여있던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는 이 업종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일이 삶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부분을 제가 조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8년
이상 집에서 이제 아이들 키우며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쉬었다 보니까 사실 두렵더라고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 두렵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되게 두려웠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을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나이 제한도 있었었고, 그리고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너무 작은 거예요.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제가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할 즈음에 근데 이 일은 내가 노력을 하면은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일이겠다. 제한이 없는 일이겠다는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 했던 일들이 계약직이었어요.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했었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한다 소리 듣고 칭찬을 받고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찾는다면 이 노력들이 사라지지 않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홈미팅을 가서 보면서 이게 그렇게 부합이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일이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츰차츰 저의 생각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셨고 그 힘듦 속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그냥 집 하나 있고 차 하나 있고 그냥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싶은 그런 삶. 근데 아시죠? 그게 정말 가장 힘든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바랬었는데 다행히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신랑을 만나서 그 그늘 아래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이 어떤 투자적인 부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안들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 생각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잘 준비를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신랑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대안은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집 몇 채 정도 가지고 있다. 세 채? 보통은 두 채, 세 채 그죠? 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제일 많을 때 10채까지 가지고 있어 봤어요. 월세 수입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고 차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부동산을 늘렸었고요. 저희 집문서예요. 그런데 이게 아시죠? 한 4년 전쯤에 엄청나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아빠가 부도 났을 때는 너무 어렸을 때니까 제가 그런 거 몰랐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피부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했던 게 뭐였었냐면 제가 신랑을 너무 믿었잖아요. 이 사람을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겠다. 나도 같이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좀 안 좋았거든요. 신랑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에 사실 저는 근데 그걸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이미 유산화를 알고 있었고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사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요. 이렇게 시스템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컨벤션, 아시아 컨벤션, 1박 세미나. 예전에는 일반 리더님들도 다 참여 가능했었거든요.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었는데 저는 두 곳 다 참석을 했었고요. 로컬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홈미팅, 출근방, 1호 미팅 이렇게 시스템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참석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 무조건 노 했다가 대신에 하나씩 참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결심을 하고 참석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빠지지 않고 계속 갔었어요. 이렇게 제가 참석하는 시스템을 늘렸고요. 이거는 곧 이제 미국 컨벤션을 할 거죠. 미국 제가 컨벤션 때 방문한 사진인데 제가 2017년, 18년, 19년 3번 연속으로 미국 컨벤션을 다녀왔고 저희 팀은 2020년 2월에 코로나 직전에 미국을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저는 총 4번의 미국을 방문을 했었고요. 처음에 제가 사업 되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본사를 꼭 보고 오고야 말겠어라는 마음으로 미국을 갔을까요? 사실 대본에는 제가 20% 정도는 사업에 대한 마음, 80%는 놀러 가는 마음 적었는데 사실 조금 더 고백을 하자면 10% 사업에 대한 마음, 90% 정말 내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미국을 한번 가보겠어.
좀 핑계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사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미국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 미국 본사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사진으로 이렇게 봐왔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엄청났었고 제조 라인 공정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방법들을 들으면서 아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제 컨벤션을 진행하는 동안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회사 규모와 컨벤션 이런 것들 보면서 이 회사가 가진 가치와 비전이 정말 남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품을 전달할 때나 사업을 전달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팀 1호 미팅과 출근방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호스트님 소개하실 때 제가 이제 행동 반경이 좀 높고 활동을 되게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에너지가 넘치고 텐션도 높고 이제 체력도 좋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 알고 보면 세상 그렇게 게으름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고 스스로 다시 움직이기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 자의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의로 움직여야 이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더 시스템 속에 넣었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팀에 저를 초창기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제가 골드 디렉터 되고 나서 강의장이 가면 다 할 수 있다 골드 디렉터 이 정도였어요. 제가 그 정도였는데 이렇게 시간 속에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대본이 잠깐만. 사람마다 가진 열정의 크기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 열정의 크기냐면은 성냥 아시죠? 성냥. 한번 착 끄면 한 1초, 2초 불길이 타오르고 확 꺼지는 저는 정말 성냥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책을 사면은 머리말 읽고 다시 책장에 꽂아두고 문제집을 사면은 한 3장 풀고 그대로 두는 정말 끈기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성냥 같은 열정을 숲 같은 열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저를 담궜습니다. 또 이 시스템과 함께 제가 잘했던 거는요. 스폰서님과 완전 밀접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적어가면서 스케줄을 관리를 했고 시스템 이렇게 미팅에 간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행동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3가지세요. 이렇게 이 속에서 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죠. 명단. 내가 이 일이 정말 될 것 같고 괜찮은 일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좀 사람이 너무 없다라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또 저희 팀에서 이렇게 명단이 없을 수 없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골드 되고 나서 저희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좀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강유정 리더님 진짜 이렇게 명단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인가? 뭐지?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명단이 없던 제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과 바로 이 3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커피숍을 오픈하신다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 한다면 그 커피숍을 운영하고 메뉴를 만들고 개발하는 부분이 사실 힘들겠죠. 그런데 어떤 경험자가 옆에서 바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메뉴를 만드는지 어떻게 커피숍이 운영되어지는지 부분을 상세하게 알려준다면 잘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 속에서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가족에서 한난이 나왔어요. 아마 지난주에 호스트 하셨던 분이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친언니거든요. 그래서 한난이 나왔고 전단지 주다가 프리마켓에서 만난 친구가 소비자 가입해서 제품을 먹고 있다가 6개월쯤 뒤에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했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골드 디렉터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5년 전, 5년 후.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5년 전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어떠세요? 5년 전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어떠신가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 삶이 변화가 없다면 5년 뒤의 삶이 변화가 있으실까요? 저희 2딸이에요. 지금 중학교 2학년과 4학년인데 예전 사진이에요. 아시죠? 중학생 사진 안 찍는 거. 그래서 옛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미국 처음 갈 때 이제 큰애가 저희 나연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중학생 되면 미국을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올해 이제 컨벤션이 하잖아요. 2022년 컨벤션 때 큰애와 이제 둘째를 데리고 미국을 갑니다. 이제 항공권 티켓을 예약을 했어요. 사실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애들한테 또 새로운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티켓을 예약을 했고요. 저는 이것 말고도 이렇게 조금씩 저희 버킷들을 이제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5년 후가 기대되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으니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이 면을 만들고 면이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5년 뒤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유산화로 이렇게 점부터 찍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네. 여러분의 5년 뒤를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